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오여사입니다. 오늘은 딸이 편하게 산다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엄마와 딸의 갈등 이야기예요. 행복한 일상 뒤에 숨은 엄마의 질투, 그리고 평생 감춰온 눈물이 드러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4살배기 아이, 그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나가고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파트타임 일을 하러 나갑니다. 엄마는 그 사이 집안일을 봐주시고요. 저녁 무렵이면 4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요.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목욕을 시키고 같이 놀아주고 재워주는 모습이 참 다정해요.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날이 갈수록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에 뭔가 차가운 것이 섞여 있다는 거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아이와 목욕을 하고 있었고 저는 엄마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하는 걸 왜 기다리느냐고요. 저는 손을 멈추고 엄마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남편도 아이 아빠니까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는 참 편하게 산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칭찬인 건지, 비난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원래 강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혼자서 모든 걸 하셨어요. 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저와 오빠를 키우셨죠.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힘들다는 말도 우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찬성해줬어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된다고 함께 살자고 먼저 말해줬죠. 저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엄마도 손주를 예뻐하시고 남편도 엄마를 잘 챙겨드렸어요. 저는 이 평온한 시간이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편해 보이셨어요. 남편이 아이 밥을 먹이면 내가 하면 되는데 왜 남한테 시키냐고 하셨죠. 남편이 기저귀를 갈아주면 남자가 그런 걸 왜 하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 세대는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요, 그 말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편하게 산다는 말, 남편 복이 있다는 말, 남자가 뭘 안다고 애를 맡기냐는 말. 하나하나가 칭찬 같으면서도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니까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왜 엄마는 저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과 같이 아이를 키우는 게 나쁜 건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건가?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우리 집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남편은 참 착하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왜인지 슬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착한 게 잘못인 것처럼, 그게 불행의 시작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엄마는 왜 남편을 저렇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왜 저는 이렇게 답답한 걸까? 평온했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큰 충돌이 없었어요. 아직은 참을 만했습니다. 그냥 작은 불편함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서늘하고 무겁고 어딘가 불안한 그 느낌이요. 그건 곧 무언가가 터질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 일은 주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고, 저는 평일 내내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불 속에서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여는 소리, 거실로 나가는 발소리, 아이를 깨우는 작은 목소리, 그리고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 소리요. 남편은 아이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에 빠져들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남편이 뭔가 떨어뜨린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됐어요. 달그락, 달그락, 뭔가를 세게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엄마가 화가 나셨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그 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저는 눈을 감은 척 했습니다. 자는 척하면 지나가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침대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냐고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어요. 방금 일어나려던 참이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남편이 아침 차려주는 거 가만히 구경만 하냐고 하셨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하겠다고 했다고 말하면 엄마는 또 뭐라고 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어났어요. 방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너 이러다가 버림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버림받는다니요. 남편이 아침 밥을 차려줬다고 제가 왜 버림받는 건가요?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원래 그렇다고요. 처음엔 다 잘해주는 척 한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돌아선다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편하게 살면 남자가 무시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희는 같이 도와서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셨어요.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같이 도와서 살아? 세상에 그런 남자 어딨니? 너 철없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도와서 살아요. 남편이 아이 씻기는 것도, 밥 먹이는 것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엄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셨어요. 문을 쾅 닫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왜 엄마는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제가 편하게 사는 게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고 있었고 남편은 옆에서 물을 따라주고 있었어요. 평온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엄마가 계셨어요.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등만 보여도 알 수 있었어요. 화가 나 있다는 걸요. 어깨가 굳어 있었고 그릇을 씻는 손놀림이 거칠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다가가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다시 설명을 해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하나?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밥 먹으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은 제 앞에 밥을 놓아줬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엄마는 저와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점심도 혼자 드시고 저녁도 방에서 드셨습니다. 저는 엄마 방 앞을 몇 번이나 지나갔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가 왜 저러시냐고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화가 나신 이유를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피곤하신가 봐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더 물어봤다면 저는 울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엄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는 편하게 산다는 그 말, 남자가 나중엔 돌아선다는 그 말, 여자가 편하게 살면 무시당한다는 그 말. 왜요? 왜 제가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왜 남편이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요. 엄마와 함께 사는 이상 이 긴장은 계속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충돌이 올 거라는 걸요.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셨어요.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밥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말도 최소한으로만 하셨죠. 저는 엄마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이 밥을 제가 차렸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죠. 엄마가 화나실까 봐요. 남편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고 물으면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죠.
TV를 보고 계셨지만 화면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엄마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엄마가 늙으셨구나. 언제 이렇게 나이 드셨을까?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거실로 가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TV만 보고 계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화 푸르세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 듣지 않고 대들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슬퍼 보였습니다. 너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지. 엄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어. 내가 그랬잖아. 너는 편하게 살라고, 남편한테 의지해도 된다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났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막상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더라. 왜 너는 저렇게 편하게 사나? 왜 너는 남편이 도와주나? 왜 너는 혼자 다 안 해도 되나?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평생을 혼자 살았어. 아무도 안 도와줬어. 내 아버지도 세상도 아무도. 다 혼자 했어. 일하고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밤에 쓰러져도 다음날 아침엔 일어나야 했어.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굶으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나는 생각했어. 내 딸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남편한테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근데 막상 내가 그렇게 사니까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나는 왜 혼자였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 남편 보면 화가 나. 왜 그렇게 잘해주나? 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나 혼자 다 했는데. 근데 너는 남편이 도와주잖아. 그게 보기 싫어. 엄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이상한 거. 내가 질투하는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너무 부러워. 그리고 동시에 너무 화가 나.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거칠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온 손이었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엄마는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강한 게 아니야. 강한 척한 거지. 약해지면 안 됐으니까.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 그냥 버틴 거야.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힘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우는 소리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엄마의 우는 소리를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의 강함 뒤에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걸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너한테 화풀이 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는 지금처럼 살아. 남편한테 의지해도 돼. 같이 도와가며 살아. 그게 맞는 거야. 나처럼 살지 마.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엄마도 이제 쉬셔도 돼요. 엄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나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 근데 너는 달라. 너는 행복해야 해. 저는 엄마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걸 이해했습니다. 엄마의 분노가 사실은 상처였다는 것, 엄마의 비난이 사실은 부러움이었다는 것, 엄마의 차가움이 사실은 외로움이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엄마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것이었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엄마의 날카로운 말을 들어야 할 거예요. 엄마의 차가운 시선도 견뎌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건 엄마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저도 엄마의 말을 들을 때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이제는 알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방에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달랐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어요. 엄마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엄마는 불을 끄지 않고 계셨습니다.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영자야. 엄마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영자요.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영자야야,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 버텨도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는 혼잣말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내려놔도 돼. 너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이제 쉬어도 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지. 너무 외로웠지. 아무도 몰라줬지. 다들 내가 강한 줄만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는 아직도 그 시절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던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때, 강해야만 했던 그 시절에요. 영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도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흐느낌이었어요. 꾹꾹 눌러 참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안 됐거든요. 엄마가 들으시면 안 됐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그럼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마세요. 이제 그만 놓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방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엄마는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후들거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약했던 자신을,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자신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자신을요. 그리고 엄마는 아직도 버티고 계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울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눈이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뭔가 있으면 말해.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있어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이 사람은 저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엄마와는 달랐어요. 엄마는 평생 혼자였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어요.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바랐던 거였겠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저희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힘드셨던 거 나도 알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강하게 사셨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엄마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힘드신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 엄마도 이제 기대도 된다고 말씀드리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안 그러실 거예요. 기대는 걸 모르세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엄마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들, 버티라던 그 말, 조금만 더 견디라던 그 말. 엄마는 아직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계셨어요. 그 적은 바로 엄마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엄마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불쌍했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게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방 앞으로 갔어요.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그만 놓으세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언젠가는 엄마도 내려놓으실 거라는 걸요. 그때까지 제가 곁에 있어 드려야 한다는 걸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의 상처를 이해했으니까요. 이제는 함께 아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함께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쯤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예전처럼 숨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 복 있다는 말도 하셨고 너무 편하게 산다는 말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알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아이와 공원에 나갔고 저는 엄마와 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엄마는 옆에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한참 말없이 빨래를 개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남편 참 착해. 저는 손을 멈추고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예전처럼 굳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 복 있다. 진짜로. 이번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비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복이에요. 저한테는요.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셨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는 신나게 밥을 먹고 있었고 남편은 아이 옆에서 반찬을 집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건너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가족이구나. 밥을 다 먹고 나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부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괜찮아. 그냥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도 노력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노트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적었어요. 엄마를 이해하게 됐다. 엄마의 상처를 알게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다. 엄마의 말은 여전히 날카롭고 나는 여전히 아프다. 근데 이제는 안다. 그 날카로움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그건 엄마 자신을 향한 거였다는 걸.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하지만 동시에 힘들다. 이 두 감정이 함께 존재한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한 별빛들이요.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도 저 별들처럼 혼자 빛나고 계셨던 거구나. 아무도 몰라주는 어둠 속에서요. 며칠 뒤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러 나간 거였죠. 엄마는 이것저것 살펴보시며 골라주셨습니다. 고등어가 좋네. 이거 사자. 과일도 사고 채소도 샀어요. 엄마는 흥정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뭐 생각하세요?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나도 뭔가 해볼까 싶어. 혼자만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하고 싶으세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모르겠어. 근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덜 외로울 것 같거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뭐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요. 앞으로도 엄마는 날카로운 말을 하실 거예요. 저는 여전히 상처받을 거고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완전히 화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되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엔 혼잣말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들어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철없이. 하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는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필요했어요. 말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요. 방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아픈 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아니라는 걸요. 사랑은 원래 이런 거라는 걸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것. 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엄마처럼 외로운 별들이 그래도 서로를 비추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비추며요.